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예림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야, 예림아. 왜 문 안 잠그고? 유리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예림은 황급히 블라우스를 벗던 중이었다. 땀에 젖은 교복 상의가 바닥에 떨어지기 무섭게 그녀의 맨살이 드러난 채로 유리를 마주쳤다. 시간은 멈췄다. 유리의 눈동자가 커지며 그녀의 뺨이 붉어졌다. 미안. 나 나갈게. 유리가 소리치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예림의 손이 먼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기다려, 유리야. 그냥. 괜찮아. 예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서울의 작은 원룸, 대학생 둘이 함께 사는 이 공간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고. 하지만 그 구연은 예림의 가슴에 오랜 비밀을 깨우는 불꽃이 되었다. 예림은 20살, 서울대 문과생. 어린 시절부터 유리와 함께 자랐다. 초등학교 때부터 베프, 중고등학교도 같은 학교.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예림은 유리의 집에서 자주 머물렀고 이제는 대학 기숙사 대신 둘이 원룸을 공유했다. 유리는 밝고 활기찬 성격, 예림은 조용하고 사색적. 그들은 서로의 반대편을 채워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예림에게 유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유리의 미소가 예림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 감정을 숨기기 위해 예림은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오늘 이 순간 모든 게 드러날 뻔했다. 유리가 문을 닫고 돌아서자 예림은 재빨리 옷을 챙겨 입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노크 안 했어. 유리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예림은 웃으려 애썼다. 괜찮아. 우리 사이에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유리의 시선이 예림의 몸을 스쳤을 때 느껴진 그 떨림. 그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예림은 유리의 얼굴을 몰래 훔쳐봤다. 유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드라마 이야기를 했지만 예림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다음 날 캠퍼스에서 예림은 유리를 피했다. 카페에서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어제 일을 곱씹었다. 유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친구로.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은 쉽지 않았다. 보수적인 가족, 친구들의 시선. 예림의 어머니는 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예림의 마음은 남자에게 가지 않았다. 유리만이 예림의 세상을 밝혀주었다. 오후 수업 후 유리가 예림을 찾아왔다. 왜 오늘 피하는 것 같아? 어제 일 때문이야. 유리의 눈빛이 진지했다. 예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유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솔직하게 화하자. 나도 어제부터 이상해. 그날 저녁, 둘이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다. 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예림아, 내가 좋아. 친구 이상으로 예림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었다. 유리의 고백은 예림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나도. 유리야, 나도 너 좋아해.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서울의 밤하늘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이 사랑의 시작은 곧 시련의 서막이었다. 예림과 유리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꽃처럼 피어났다. 주말에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제주의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둘이 손을 잡고 걸었다. 이런 사랑이 잘못된 건가? 예림이 속삭였다. 유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의 잘못이 어디 있어? 우리 그냥 우리답게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유리의 가족은 부유한 사업가 집안. 아버지는 딸의 미래를 위해 좋은 집안 남자를 소개하려 했다. 예림의 집안은 가난했지만 어머니의 기대는 컸다. 한 달 후 유리의 생일 파티에서 문제가 생겼다.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예림과 유리의 가까운 모습을 이상하게 봤다. 둘이 너무 붙어 다니네? 레즈비언인가?
한 친구의 농담이 예림의 가슴을 찔렀다. 유리는 웃으며 넘겼지만 예림은 상처받았다. 그날 밤 예림은 울며 유리에게 말했다. 우리 숨겨야 해. 유리는 예림을 안아주었다. 조금만 참아. 나중에 공개할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은 깊어졌지만 압박도 커졌다. 예림은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벌었고 유리는 부모의 압력으로 소개팅을 나가야 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거야, 유리가 말했다. 하지만 예림의 마음은 불안했다. 어느 날 유리가 늦게 들어왔다. 미안, 소개팅이 길어져서. 예림은 질투를 느꼈지만 참았다. 괜찮아. 사랑해. 하지만 그 괜찮아는 거짓이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예림과 유리의 사랑은 더 은밀해졌다. 크리스마스 이브, 둘이 명동 거리를 걸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에서 유리가 예림의 손을 잡았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 사랑. 예림은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주위 시선이 느껴졌다. 한국에서 두 여자의 손잡기는 아직 낯설었다. 카페에 들어가 케이크를 나누며 둘이 미래를 꿈꿨다. 졸업 후 같이 카페 차릴까? 유리가 제안했다. 예림은 웃었다. 좋아. 우리만의 공간.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유리의 어머니가 갑자기 원룸을 방문했다. 유리야, 왜 이런 데 살아? 집으로 와. 어머니의 눈이 예림을 스쳤다. 이 친구는 누구? 유리가 소개했다. 베프예요. 예림이.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했다. 그날 후 유리는 부모와 다퉜다. 나는 내 인생 살아. 하지만 부모의 압력은 세졌다. 결혼 안 하면 유학 보낼 거야? 예림은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이 흔들렸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유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만나. 유리의 답. 미안. 가족 모임. 예림의 마음이 아팠다. 혼자 한강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다. 유리는 나를 버릴까? 그 불안은 점점 커졌다. 봄이 오자 충돌이 시작됐다. 유리의 친구 민지가 둘이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얘야, 너희 뭐야? 진짜야. 민지의 눈이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유리는 부정했다. 장난이야. 하지만 예림은 상처받았다. 왜 부정해? 나 부끄러워. 그날 둘이 크게 싸웠다.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유리가 소리쳤다. 예림은 울며 방을 나갔다. 그럼 우리 끝내자. 화해는 어렵지 않았다. 다음 날 유리가 예림을 찾아왔다. 미안해. 사랑해. 둘이 다시 안겼다. 하지만 그 싸움은 균열의 시작이었다. 예림은 유리의 소개팅 사진을 SNS에서 봤다. 유리가 남자와 웃는 모습. 질투가 폭발했다. 그 남자랑 뭐 했어? 유리가 설명했다. 그냥 만난 거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예림의 신뢰는 흔들렸다. 여름 방학, 둘이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해운대 바다에서 둘이 수영복 차림으로 웃었다. 영원히 함께하자. 유리가 약속했다. 하지만 여행 중 유리의 전화가 왔다. 아버지였다. 집으로 와. 중요한 소개팅 있어. 유리는 거절했지만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예림은 불안했다. 가봐. 나 혼자 있어도 돼. 돌아온 후 유리는 변했다. 자주 피곤해 보였고 예림과의 시간이 줄었다. 부모님이 감시해 유리의 핑계였다. 예림은 의심했다. 어느 날 유리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그곳에 남자와의 메시지. 오늘 재밌었어. 다음에 또 봐. 예림의 세계가 무너졌다. 배신이야. 예림이 물었다. 유리는 울었다. 미안. 압박 때문에. 그 반전은 예림을 무너뜨렸다. 유리는 부모의 강요로 남자와 만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한 번 키스했어. 하지만 후회해. 유리의 고백. 예림은 충격받아 방을 나갔다.
우리 끝났어. 서울의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예림은 홀로 울었다. 사랑의 배신, 그 아픔은 깊었다. 예림은 유리를 피했다. 원룸을 나와 친구 집으로 갔다. 왜 그래? 친구가 물었지만 예림은 말하지 않았다. 매일 유리의 문자가 왔다. 미안해. 용서해줘. 하지만 예림의 마음은 다퉜다. 대학 수업에서 유리를 마주쳤지만 시선을 피했다. 어떻게 믿어? 배신당한 기분이야. 유리는 고통스러웠다. 부모의 압력으로 한 실수. 하지만 그것이 사랑을 망쳤다. 어머니에게 털어놨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다. 미쳤어. 정신 차려. 유리는 집을 나왔다. 거리에서 방황하며 예림을 생각했다. 예림아, 나 없이 살 수 없어. 예림은 알바를 늘렸다. 카페에서 일하며 손님들을 보며 생각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 가능할까? 뉴스에서 LGBT 권리 시위를 봤다. 용기를 얻었지만 아직 아팠다. 어느 날 유리가 카페로 왔다. 얘기하자 예림은 거절했다. 갈게 하지만 유리는 기다렸다. 퇴근 후 둘이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 남자랑은 끝냈어. 부모님께도 말했다.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예림은 흔들렸다. 정말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없인 안 돼. 예림의 가슴이 녹았다. 나도. 사랑에 둘이 화해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조심스러웠다. 가을 축제에서 둘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남산공원에서 단풍 아래서 포옹했다. 이 순간 영원히 유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너희 이상해. 한 친구의 말. 예림은 상처받았지만 유리를 믿었다. 겨울, 크리스마스에 유리의 부모가 찾아왔다. 유리야, 집으로 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유리는 거부했다. 예림이와 살 거예요. 부모의 충격. 뭐? 여자랑 싸움이 벌어졌다. 예림은 숨죽여 지켜봤다. 부모가 나간 후 유리는 울었다. 미안해. 예림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다. 유리의 직장 상사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 레즈비언이라던데. 유리는 스트레스로 아팠다. 병원에서 예림이 간호했다. 괜찮아질 거야. 예림의 따뜻함이 유리를 지켰다. 그 시련 속에서 사랑은 더 깊어졌다. 봄, 둘이 졸업했다. 예림은 작가가 되고 유리는 디자이너가 됐다.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우리 집. 유리가 웃었다. 하지만 유리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결혼해. 아니면 상속 포기. 유리는 고민했다. 예림은 불안했다. 나 때문에 포기하지 마. 유리의 결정은 충격적이었다. 부모님 따라갈게. 미안. 예림의 눈물이 흘렀다. 배신이야. 유리는 울며 말했다. 아니, 잠시만. 돌아올게. 하지만 예림은 믿지 않았다. 끝났어. 또 다른 배신. 예림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예림은 홀로 살았다. 책을 쓰며 유리를 잊으려 애썼다. 소설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사랑의 배신, 그리고 용서. 출판 후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유리의 소식을 SNS로 봤다. 유리가 결혼 준비 중이라는 소문. 정말 끝인가? 유리는 부모의 강요로 약혼했다. 하지만 매일 예림을 생각했다. 약혼식 날 예림의 소설을 읽었다. 이건 우리 이야기야. 눈물이 흘렀다. 약혼자를 보며 미안해. 못해. 약혼을 파기했다. 부모의 분노. 넌 우리 딸 아냐. 유리는 집을 나왔다. 예림을 찾아갔다. 예림의 집 문 앞에서 유리가 기다렸다. 돌아왔어.
예림의 눈이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왜? 유리는 울며 말했다. 너 없인 안 돼. 부모님 포기했어. 예림은 문을 열었다. 정말 둘이 안겼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재회는 쉽지 않았다. 사회의 비난. 직장에서 유리는 해고됐다. 이미지 문제. 예림은 책 인쇄로 버텼다. 둘이 카페를 열었다. 우리 꿈. 손님들이 오며 서서히 안정됐다. LGBT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용감해. 한 손님의 말. 여름. 제주에서 다시 여행. 바다를 보며 고마워. 규리가 말했다. 예림은 웃었다. 함께라면 뭐든.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있었다. 밤에 예림이 악몽을 꾸었다. 배신의 꿈. 유리는 안아주었다. 다신 안 그럴게. 가을. 둘이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한복을 입고 서약했다. 평생 사랑할게. 눈물이 흘렀다. 부모들은 오지 않았지만 둘이 행복했다. 겨울. 유리의 어머니가 카페로 왔다. 유리야. 어머니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미안해. 내 행복이 중요해. 화해의 순간. 예림은 감동받았다. 어머님, 감사해요. 시간이 흘러 둘이 아이를 입양했다. 한국에서 LGBT 가정은 어렵지만 노력했다. 우리 가족. 유리가 웃었다. 예림의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랑의 여정이라는 제목.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줬다. 예림과 유리의 삶은 안정됐다. 카페는 번창했고 커뮤니티의 상징이 됐다. 젊은 LGBT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어떻게 이겨냈어요? 예림은 웃으며 말했다. 사랑으로. 하지만 삶은 항상 평탄하지 않았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고 가끔 비난의 댓글이 왔다. 비정상. 유리는 상처받았지만 예림이 지켰다. 우리 정상적이야. 봄. 둘이 여행을 갔다. 경주에서 고즈넉한 사찰을 방문했다. 평화로와. 유리가 속삭였다. 예림은 손을 잡았다. 너와 함께라면. 그곳에서 둘이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 그 방 사건. 운명이었어. 웃음이 터졌다. 여름. 위기가 왔다. 유리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 진단. 스트레스성 질환. 과거 압박 때문에. 의사의 말. 예림은 간호하며 울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탓 아냐. 사회 탓. 회복 중. 유리는 예림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내 인생의 빚이야. 배신했던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예림은 읽으며 눈물 흘렸다. 사랑해. 가을. 둘이 축제를 즐겼다.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깃발을 들고 행진하며 평등, 구호를 외쳤다. 많은 이들의 박수. 변화가 오고 있어. 유리가 말했다. 겨울. 크리스마스에 가족이 모였다. 유리의 어머니가 왔다. 할머니 됐네. 입양아를 보며 웃었다. 따뜻한 저녁. 예림은 감사했다. 이게 행복이야. 하지만 인생의 고비는 또 왔다. 예림의 책이 논란됐다. 보수 단체의 항의. LGBT 선동 카페에 돌이 날아왔다. 유리는 두려웠다. 포기할까? 예림은 단호했다. 아니, 싸우자. 둘이 인터뷰를 했다. 우리 사랑은 진짜야. 미디어에 나서며 변화를 촉구했다. 지지가 쏟아졌다. 용감해요. 댓글들. 시간이 흘러 예림과 유리는 나이 들었다. 카페는 딸에게 물려졌다. 엄마들처럼 사랑해. 딸의 말. 둘이 은퇴 후 제주로 이사했다.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인생 잘 살았어. 유리가 말했다. 예림은 웃었다. 너 덕분에.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다. 배신, 충돌, 모두 사랑의 일부였다. 그때 포기 안 해서 다행이야. 유리의 회상.
예림은 손을 잡았다. 영원히. 마지막으로 둘이 남산공원에 갔다. 단풍 아래서 포옹했다. 사랑의 그 속삭임은 영원했다. 한국 사회는 변했다. LGBT 권리가 인정됐다. 둘이 그 변화의 일부였다. 결말은 따뜻했다. 사랑의 승리, 인생의 교훈. 사랑은 용서와 용기로 피어나 예림의 마지막 소설 문장.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